여러분 안녕하세요. 도치형제입니다.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표지에 오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. 회사명은 주식회사 카카오게임즈, 그리고 남궁훈, 조계현 두 분이 대표이사를 공동으로 맡고 있고요. 본점은 경기도 성남 판교에 있는 알파돔시티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 연결 대상 종속회사 이 카카오 게임즈와 하나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. 보면 뭐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은 보이지가 않고 단위 100만 원인데 여기 카카오 VX, 그 다음에 가승개발 요 정도, 엑셀 게임즈 요런 3개 회사 정도가 좀 큰 회사로 보이고 뭐 유럽 법인도 좀 규모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. 카카오 VX는 뭐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스크린 골프 관련된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. 어쨌든 이 회사가 가장 크다. 그리고 자회사들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보면은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카카오 게임즈고 2013년에 이제 좀 비교적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젊은 회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. 16년에 다음 게임을 흡수합병했다. 그리고 16년에 카카오 게임즈로 이름을 변경하였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본사는 알파돔 타워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에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주요 사업은 뭐 모바일 메신저 쭈쭈쭈쭈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 하고 있지만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라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. 카카오 게임즈는.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여러 가지 게임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사업의 내용에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. 계열회사의 총수라고 해서 뭐 카카오 게임즈니까 당연히 카카오 계열사겠죠. 카카오에는 105개의 국내 계열사가 있고 해외 계열사는 33개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신용평가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. 이 회사가 돈을 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얼마나 잘 갚을지에 대해서 말하는 신용평가 지표는 없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도 역시 배당은 없습니다.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좀 성장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기보다는 회사의 성장에 좀 더 자원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넘어와서 보면은 첫 번째로 업계 현황이라고 해서 산업의 성장성. 이 카카오 게임즈는 아무래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. 게임 산업에서 첫 번째 글로벌 있고 두 번째 국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성장률을 보면은 2020년에는 10% 성장을 했습니다. 두 자릿수 대 성장을 한 걸로 보여서 글로벌로도 게임 산업은 성장률이 아주 높은 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수혜를 봐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2021년, 22년에도 한 8%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서 뭐 앞으로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좀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장 규모로도 봤을 때도 이미 가장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니까 세계 시장 합계는 한 게 얼마죠?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조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인 걸로 보이네요. 전 세계 시장이 이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국내 시장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? 카카오 게임즈가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시장은 보면 2020년 기준으로는 전체 한 이게 단위가 억 원이죠. 억 원이면은 한 17조 원 정도 되네요. 17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 2022년까지 19조 원으로 연평균 한 8에서 9% 사이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세계 성장률보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, 역시 우리나라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성장률도 2020년에는 압도적으로 20%대 성장을 했는데, 21년, 22년에는 그래도 낮진 않지만 20년보다는 좀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. 하지만 PC게임이 이렇게 거의 제자리걸음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아케이드 게임 이런 건 엄청 성장하네요. 그 다음에 콘솔 게임 이런 것도 엄청 성장하긴 하는데 어쨌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모바일 게임이 압도적이고 성장률도 PC 게임의 시장을 거의 다 모바일이 다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전체 게임 시장은 17조 원 정도 되고 전 세계에서 한 200조에서 250조 사이 되는 게임 시장 중에서 10%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계속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PC 게임, 모바일 게임,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매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
우선 보면은 모바일 게임 매출이 가장 높고 PC 게임도 꽤 높죠. 이게 검은 사막,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꽤 PC 게임 비중도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PC 게임 시장이 좀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모바일 게임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타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VX라는 스크린 골프를 하는 그런 사업체도 있다고 했죠. 그래서 이 업체의 매출 비중도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매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수출 내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. 수출 내수에서 역시 카카오 게임즈는 아직까지 내수의 비중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기타 부분에서는 스크린 골프가 뭐 해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내수에서 올리고 있고 합계로 봤을 때도 내수가 수출 대비 한 2배 가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총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네, 계속 보면은 연구개발 활동, 이 회사가 IT 회사이기 때문에 IT 관련 기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겠죠. 매출액 대비 비중이 한 8%, 9% 이 정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절대 비용으로 봤을 때는 한 3, 4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제표 부분에 왔는데요. 우선 요약 재무정보를 한번 쭉 보면은 크게 이제 문제될 만한 건 없어 보이고 자산 총계가 18년, 19년, 20년에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0년에 상장 준비하면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팍 증가한 것 같아요. 거의 2배 넘게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부채 역시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한 2배는 조금 안 되게 한 1.5배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자본 역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따라서 한 2배 이상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재무제표, 이런 재무상태표를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고 2021년에도 이 페이스대로 가진 않겠죠. 여긴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거니까 어쨌든 지난 3년간 계속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덩치를 크게 불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손익계산서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외형은 거의 2배 넘게 성장을 했는데 매출액은 2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. 19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2020년에도 18년 대비 2배는커녕 거의 20%도 성장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매출액이 한 5천억 조금 안 되는데 매출액 성장률은 외형 성장 대비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본 성장 대비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은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. 4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6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서 이 회사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한 6조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한 100배 정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영업이익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기순이익은 워낙에 상장 준비하고 여러가지 벤처 투자하면서 좀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들쭉날쭉한데 요거는 보지 마시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결대상 종속회사도 역시 계속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10개, 12개, 16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연결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와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주주 현황이 나옵니다. 이 회사의 주주가 과연 누구인가? 카카오게임즈 주주는 카카오입니다, 일단. 카카오가 최대 주주고 그 외에 넷마블, 그 다음에 여기 개인으로 대표이사는 임원분들이겠죠.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 사주조합도 있고 자기 주식도 있고 이렇게 주주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카카오게임즈가 종속기업, 아까 제일 처음에 연결대상 종속기업 나왔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오고 여기는 지분율이 나오거든요. 보면은 아까 좀 큰 회사다라고 말씀드렸던 회사가 카카오 VX, 유럽법인도 좀 크다고 했고 여기 보면은 가승개발이라는 회사도 좀 컸고 엑셀게임즈 이 회사도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면은 다 일단 제일 컸던 회사 VX는 100% 자회사고 하지만 주 4번에서 전환상환 우선주 포함 시 지분율은 좀 희석된다. 그러니까 보통 주는 100% 카카오 게임즈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지만 전환상환 우선주라고 해서 좀 벤처 투자의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는 추후에 이제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우선주가 조금 한 18% 정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지분이 나중에 희석될 우려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럽법인도 역시 100% 자회사고 엑셀게임즈가 이제 한 53% 정도, 가승개발도 50% 정도라서 여기가 좀 지분을 좀 나눠 가지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대상 회사들이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들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재무정보, 아까 종속기업들의 주요 재무정보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 VX가 가장 크죠. 자산도 가장 크고
매출로 봤을 때도 뭐 굉장히 큰 편입니다. 물론 유럽 법인이 매출은 더 크지만 자산으로 봤을 때는 VX가 가장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, 가승 개발인 회사도 꽤 이제 자산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매출은 없네요.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회사들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없어 보이고, 엑셀게임즈도 매출 한 200억 정도 되고, 카카오 VX 550억, 카카오 유럽이 1000억 좀 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다 합치면은 단기순 손실이기 때문에 뭐 자회사들로 인한 뭐 그렇게 큰 플러스 알파 효과는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라고 해서 뭐 요거는 이제 연결 대상 회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보는 주식들이 좀 있는데요. 여기서 보면은 좀 이제 상장 법인인 넵튠과 액션스퀘어 두 개 회사는 뭐 물론 금액이 크지 않아서 뭐 그렇게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, 비상장 주식에서 좀 중요한 게 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나요? 이 배틀그라운드를 개발해서 아주 벤처 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 그런 회사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인데, 이 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공정가치 평가로만 1,300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 회사의 가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공정가치가 올라가겠죠. 그래서 지금 전체 비상장,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의 가치가 2,000억 정도인데, 그 중에서 1,300억이 지금 크래프톤 주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수록, 그리고 이 회사가 혹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숫자가 점점 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이 회사가 뭐 이 가치가 2,000억이 아니라 뭐 2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일인 거죠.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그래서 어쨌든 이 크래프톤 주식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 보면은 관계기업 투자라고 해서 이제 종속기업도 아니고 뭐 공정가치인식 금융자산도 아니고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기업 투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또 주식들을 분류하고 있는데요. 보면은 뭐 그렇게 유명한 회사들은 별로 없어 보이고, 여기 덩치로만 봤을 때도 유동자산, 비유동자산 합쳤을 때 한 200억 정도 되는 요 에드엑스라는 회사가 제일 큰 걸 봤을 때, 여기도 역시 별로 규모가 큰 회사는 없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수익도 여기도 한 200억 정도 되고, 뭐 전반적으로 적자 보는 회사들이 많아서 합치면 여기도 전체가 마이너스잖아요. 그래서 뭐 관계 기업으로도 큰 재미는 못 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넘어왔는데요. 우선 아까 봤을 때 카카오가 최대 주주 45%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, 기타 특수관계인들, 여기 이제 임직원들인 것 같아요. 임직원분들이 지분을 조금씩 다 나눠 가지고 있어서 전체 합치면은 51% 정도의 지분을 카카오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변동 내용에서 이제 카카오가 상장 준비를 하면서 쭉쭉쭉 이제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신규 상장 이런 걸 하면서 지분율이 많이 희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상장 후에 누군가 이제 임직원들이겠죠. 스톡 옵션을 행사하면서 또 이제 신주 발행이 되면서 지분이 조금 희석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5% 이상 주식 소유한 회사는 카카오 단 하나밖에 없고, 그 외에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전체의 99.99%를 차지하고 숫자로는 27만 명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이 왔는데요. 이 카카오 게임즈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, 우선 전사적으로 남녀로만 분류를 하고 있고 합치면 3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. 임직원 수가 굉장히 작죠. 시가총액이 6조 정도나 되는 회사인데, 이 전체 임직원이 370명 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, 평균 급여는 1인당 8,8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개인별 보수 지급액을 보면은 이제 남재관 이분은 퇴임하신 이사분인 것 같아요. 보수 총액이 50억이 넘었고,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본부장, 뭐 대표이사 이런 분들까지는 알겠는데, 여기 보면 팀원, 팀장 이런 분들도 10몇 억씩 1년에 가져갔잖아요. 이게 보면은 아까 여기 잠깐 나왔던 요런 스톡옵션 행사 요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회사 초창기부터 이제 기업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스톡옵션을 받고 요 스톡옵션 행사함으로써 이렇게 급여가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보면은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, 여기 이제 스톡옵션이죠. 이게 말 그대로 스톡옵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, 여기 보면은 임직원들도 있고 임원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이렇게 이제 시기별로 스톡옵션을 부여를 받으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2015년 12월부터 부여하기 시작했고 2020년으로도 상장 직전까지 계속 부여를 해왔는데,
보면 초기에 받으신 분일수록 행사 가격이 낮았겠죠. 5,000원, 6,000원, 만원, 14,000원, 15,000원, 17,000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고, 보면은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요런 분 한 분이신데 2017년에 6만 주를 11,000원에 이제 매수할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행사 기간은 2019년 이후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20년 9월에 이제 상장했잖아요. 그래서 이 상장한 시점에서 이미 행사를 할 수 있었고, 지금 주가가 거의 뭐 8만 원인가요? 8만 원이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8만 원 수준에서 뭐 10,000원대 행사를 할 수 있으면은 주당 보이면 7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면서 6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다. 뭐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도 뭐 굉장히 큰 금액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. 근데 그 외에는 뭐 보면은 임원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받았을 거고, 직원들도 초기에 들어오신 직원분들은 꽤 많은 수량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근데 뭐 보면 대부분 다 행사를 하고 신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이 시점에 받으신 분들은 아직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이 정도가 남아있고, 그래서 이 스톡옵션 때문에 좀 주주 가치가 희석될 우려는 별로 없다. 다만 이분들이 좀 부러울 뿐이다.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카카오 게임즈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.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